안녕하세요. 현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면서 주식회사 아이젠에 재직 중인 최현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풀링을 풀어보자인데요. 보통은 딥러닝을 먼저 접하시고 이미지를 다루는 CNN 테크를 탈지 순차적 데이터를 다루는 RNN 테크를 탈지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원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먼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좀 더 잘 다루려고 딥러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NN 계열로 공부를 시작하고 이어가고 있었는데, 막상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뭐 데이터든지 모델이라든지 모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리는 거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것저것 뭐 하나만 편식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수학 분야에서 고전적으로 다루던 이미지 프로세싱 툴들을 딥러닝에서 만나게 되면 좀 반가우면서 이해하는데 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를 입문 및 기초로 설정한 세션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네,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더 유익한 세션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의 과정을 간단하게 3스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1, feed forward. 이니셜 웨이트를 가진 모델을 feed forward 과정을 통해 코스트 펑션의 값을 구한다. 스텝 2, 코스트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을 정한다. 스텝 3, 선택한 방식을 기반으로 한 백 프로파게이션 과정을 통해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류, 3스텝으로 딥러닝을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하는 웨이트를 찾자 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도 백 프로파게이션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는 식으로 이 얘기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네. feed forward 같은 경우엔 코스트 펑션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라 함은 임무를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지 정해주는 거죠. 뭐 데이터도 왕창 많고 잘 될 일인데 임무를 좀 이상한 거를 준다면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해도 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임무에 맞는 코스트 펑션을 결정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클래시피케이션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가 주로 사용되고요. 리그레션에는 민스퀘어 에러가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네, 다음으로 스텝 2 옵티마이즈,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한다. 근데 옵티마이저는 목표로 향하는 이동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베이스로 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요. 아담 옵티마이저 등등이 있고, 이것들은 최근 계속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뭐 공부해보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옵티마이저들의 수렴성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얘가 결국에 최적 값으로 수렴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몇몇 옵티마이저, 이렇게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옵티마이저들은 수렴성이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것들에 대한 수렴성을 증명하게 된다면 정말 유명한 학자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동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버스를 타고 옵티마이즈 할 거냐, 아담 옵티마이저를 타고 라는 버스를 타고 최적화를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단. 네, 다음은 백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최적의 웨이트를 찾는, 제가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있죠.
네, 백 프로파게이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 설정입니다. 근데 목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임무 설정. 네, 코스트 펑션이 이 방향을 좀 가이드 해 주겠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하는 웨이트를 찾자입니다. 네, 이렇게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조금 제 주제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모델들은 정말 다양한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NN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주요하고 개념적인 특징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입니다. 네, 맨 위에 적어놨죠. 컨볼루셔널 레이어, 풀링 레이어, 배치놈, 풀리 커넥티드, 드랍아웃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입니다. 네,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친 아웃풋을 저희는 주로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피처 맵을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놈이 쓰이고 이것저것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맵을 재가공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잠깐 실습을 통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준비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주로 사용되는 레나 사진입니다. 네, 레나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네, 이런 레나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입히게 된다면, 네, 이름은 제가 컨볼루션한 레나라서 세나로 지칭해줬습니다. 다음과 같은 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32개의 피처 맵을 생산해라 라는 명령어고요. 0번부터 31번까지 있겠죠. 네,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친 레나의 모습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한 특징을 뽑아내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가공해야겠죠. 얘가 나중에 이제 레나인 걸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맵을 어떻게 재가공하느냐인 거죠. 풀링에는 주로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맥스 풀링은 맥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처 맵의 맥스 값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피처 맵의 에버리지 평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으로 보면 복잡하니까 우선 그림으로 먼저 보시죠. 네,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다음 초록색 네모의 4개에서 가장 큰 값인 6을 뽑아내게 됩니다. 노란색에선 8이 가장 크죠. 빨간색에선 3, 핑크색에선 4. 네, 이런 식의 결과를 내는 연산을 맥스 풀링이라고 합니다. 에버리지 풀링도 볼까요? 여기서 5, 6, 0, 1을 다 더한 12를 4개니까 4로 나눈 값이 3, 4, 8, 6, 2를 다 더한 값인 20을 4로 나눈 값이 5.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수식을 볼까요? 맥스 풀링은 인풋을 받았을 때 아웃풋을 낸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x1, x2, xn까지의 인풋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값을 내주는 맥스 함수를 사용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초록색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x1은 5이고 x2는 6이고 x3는 0이고 x4는 1이며 n이 지금 4가 되겠죠. 거기에 결과 중 가장 큰 값은 6인데 6은 몇 번일까요? 네, 두 번째였죠. x2로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눈 평균이기 때문에 5, 6, 0, 1을 다 더해서 4로 나눈 3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매우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딥러닝의 3스텝을 기억하시나요? 네, feed forward, optimize, back propagation이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back propagation이었고요. 이제 back propagation이라는 것은 뭐 그레디언트, 체인룰 등등 이야기할 게 좀 많긴 하지만 오늘은 딱 그냥 풀링 부분에서의 백 프로파게이션만 얘기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을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변하게 하는 웨이트를 변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웨이트를 변하게 하려면 그레디언트 변화량을 조금씩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전달하고 계산되어지는 역할을 각각의 레이어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풀링 레이어에서는 딱히 그레디언트를 위해서 편미분이 막 여러 개가 겹쳐서 체인룰을 적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가 엮여 있는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연산을 통해서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아까 6834라는 맥스 풀링의 결과값을 백 프로파게이션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른쪽 데이터를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컸던 6834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0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리를 기억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연산할 때 이것이 있었죠. 5601이었는데 이 62 어디서 왔죠? 두 번째에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6이 두 번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8이 두 번째에서 왔고 3이 첫 번째에서 왔고 4가 첫 번째에서 왔네요. 네, 그러면 8이 두 번째, 3이 첫 번째, 4가 첫 번째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겠죠. 이게 어떻게 연산이 되느냐? 네, 인풋이 맥스가 되겠죠. 이번엔 여기 아웃풋을 보시게 되면 이 맥스의 값을 전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초록색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6이 어디서 왔죠? 두 번째에서 왔죠. 1, 2, 3, 4 중에. 그러면 여기서 i는 2가 되는 겁니다. 네, xj는 왜 다른 변수를 썼느냐 하면 이 5, 6, 0, 1 네 가지에 대한 변화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j에 대해서 1은 5, 2는 6, 3은 0, 4는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편미분 식을 맥스 함수를 앞으로 꺼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맥스를 앞으로 꺼내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xi와 xj는 서로 다른 인자를 갖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j의 모든 숫자를 넣어보고 i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초록색의 경우 i가 2고 j는 1, 2, 3, 4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y에 대해서 x를 미분한다, z에 대해서 y를 미분한다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감각적인 미분에선 서로 다른 변수를 미분하면 0이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같은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xj의 관점에서 봤을 때 1, 2, 3, 4가 올 것이고 i에는 2만 들어갈 거죠. 그러면 x1에 대해서 x2를 미분하면 네, 0입니다. x2에 대해서 x2를 미분하면 1이겠죠.
x3에 대해서 x1을 미분하면 0이고 x4에 대해서 x2를 미분하면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i와 j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0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달하는 거랬죠. 이 6이 이 함수에 곱해져서 전달이 됩니다. 1. 첫 번째 자리 같았나요? 달랐나요? 달랐기 때문에 6에 0이 곱해져서 전달이 되고요. 두 번째 자리는 6에 1이 곱해서 전달이 되고요. 세 번째 자리는 0이 곱해져서 전달이 되고 네 번째는 0이 곱해져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미분, 같은 변수에 대한 미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똑같은 설명을 에버리지 풀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풀링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결과는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얘의 개수만큼 나눠져서 전달이 됩니다. 3이 4만큼 나눠져서 전달이 됐죠. 5가 4만큼 나눠져서 전달이 되고 2가 4만큼 나눠져서 또 똑같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에버리지 풀링의 아웃풋은 평균 값이라고 했죠. 평균은 다 더한 걸 n으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n개의 덧셈을 n으로 나눈 것. 네, 그래서 아웃풋을 어떻게 미분하느냐? 똑같이 서로 다른 변수 j, i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은 이 앞에 partial xj, partial 쓴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n분의 1, 당연히 그냥 나누는 거니까 앞으로 빠질 수 있죠. summation, 다 더한 걸 미분하나, 미분해서 다 더하나 똑같기 때문에 미분해서 다 더한 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네, 똑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죠? 맥스풀링에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같은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같은 변수에 대해 미분한 게 딱 한 개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j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이 i가 j 하나에 대해서 1부터 n까지의 썸이지 않습니까? 1부터 n까지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j가 만약에 1일 때 x1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j가 만약에 2일 때 x2에 대해서만 미분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0, 0, 0, 0, 0 혹은 0 더하기 1 더하기 0, 0, 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x1, x2, x3, x4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 3을. 그러면 이 3은 어디서 왔죠? x2. 근데 중요하지 않죠. 서메이션이니까. 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로 적을 수 있고, 분모에는 x1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리에 채울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분자에서 x1만 미분이 돼서 1이 되고 나머지는 미분이 됐을 때 0이 되겠죠.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이 서메이션 값까지의 결과가 1입니다. 만약에 2이면 2에 대해서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겠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인풋으로 들어온 값에 변화량인 n분의 1을 곱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x1, 2, 3, 4 적어놓고 이 j 하나에 대해서 적어보고, j1에 대해서 적어보고, j2에 대해서 적어보고, j3에 대해서 적어보고, j4에 대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에 대해서 백 프로파게이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실제로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어떤 식으로 피처 맵을 가공하는지 또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풀과 에버리지 풀링이 어떤 식으로 피처 맵을 가공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맥스 세나에 대해서 맥스 풀을 한 결과를 메나, 세나에 대해서 에버리지 풀 한 결과를 에나라고 부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깨져 보이는데 얘네는 이제 또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조금 깨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피처 맵을 1번 피처 맵을 다음과 같이 가공한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에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확연히 다르죠. 결과값이 에버리지를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주로 스무딩이라고 부르는데 스무딩한 결과처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값으로 좀 전체적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뭉개져 보이는 그래서 주로 이제 에버리지 풀링은 스무딩과 샤프닝 기법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진도 한번 다시 보시죠. 세 번째 피처 맵에 대해서 이 피처 맵에 대해서 맥스 풀을 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에버리지 풀링을 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참 신기하죠? 다른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워 이미지를 읽고요. 플라워에 대해서 이 플라워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플라워가 있을 때 맥스 플라워, 에버리지 플라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맥스 플라워이고요. 에버리지 플라워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엔 컨볼루션을 거치지 않은 직접 원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원본 이미지에 맥스 풀링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일단 원본과 에버리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뭉개졌다, 화질이 안 좋아졌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평탄하게 좀 다지는 거죠.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 부분에서 다지고 이 부분에서 다지고 평균적인 특징을 이제 특징의 평균 이미지의 평균적인 부분을 이제 가공해서 평균적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맥스플링은 좀 두드러지는 표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얘네가 검정색이 이제 이미지에서 주로 0 낮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매우 그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밝은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여기 흰색들 있지 않습니까? 이 흰색들만 뽑혀서 여기를 가득 채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흰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가장 높은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봤으니까 레나에 대해서도, 레나의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맥스풀한 레나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원본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들만 뽑아서 좀 하얗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버리지 풀링 결과는 다음과 같죠. 네, 스무딩 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피처 맵을 가공하는 방식이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 두 가지가 있다. 이 점을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런 식이 이렇게 미분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는 오늘의 강연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면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마무리로 저희 회사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젠이고요. 현재 대전과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유동인구 상주인원 개수 서비스 하고 있고요. 제주 서흥동에 유휴 주차면, 네, 저희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빨간색 파란색 그거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센서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냥 CCTV 한 대로 유휴 주차면을 확인해서 재고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찜, 뭐냐면 에어비앤비처럼 창고 공유 플랫폼입니다. 현재 이제 아직 앱스토어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하우스,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효율적인 이제 밀집 주거 단지의 쓰레기 관리를 하는 시스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 시간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채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